안녕하십니까. NGP 특강 야생으로 가는 길의 박경진입니다. 오늘은 유전정보에 있는 사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우신 거 가지고 생활을 잘 하셨는지, 배웠는데 얼마나 활용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은 그 유전정보 사계절을 통해서 유전정보 발달시키는 방법을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쭉 유전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유전정보 합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면서 뭐 유전정보가 타락하든 발전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죽는 건 뭐냐 그러면 유전정보 작용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는 유전정보 작용, 그죠? 작용이 끝나면은 심장도 멈추고 뇌도 멈추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세히 보면은 유전정보를 계속 발전하면, 그죠? 건강하게 늙어도 활력 있게, 의욕 있게 사는 거고, 유전정보가 발전 안 하고 퇴화하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병. 아시겠습니까? 병이라는 것은 유전정보가 퇴화하고 있다는 건데, 이 퇴화하고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한 50% 살고 뇌정보적으로 한 50% 살아야 되는데, 우린 지금 뇌정보적으로 한 99%를 살아요. 쉽게 말하면 본능적으로 1% 안 산다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보면은 유전정보의 말과 뇌정보의 말이 반대라는 거 수없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죠? 여기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유전정보와 뇌정보가 반대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뇌정보가 나쁘다는 것은 유전정보로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행이 곧 행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만 돌릴 수 있다고 그러면 불행을 행복으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못 돌리는 거예요. 그냥 불행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불행이 오면은 그게 시련이 온 거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성장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바꿔가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바로 그 융통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전정보로 봤다, 뇌정보로 봤다 하는 것을 자제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전정보로 보는 역이 있을 거고, 뇌정보로 보는 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전정보로 보면은 미래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근데 뇌정보로는 미래를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미래를 알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뇌정보로 하는 역은 미래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죠? 알 수 없는 거를. 이게 반대 아니야. 이건 유전정보에서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알지 말아라. 그건 뭐냐 그러면 알지 않아야만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40살 때 내가 50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50살 되니까 그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잘 보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조금 있다 저녁이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다음에 좀 있다 겨울이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건 미래가 아니야. 그죠? 아니까 그게 현재,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미래라고 생각하잖아요. 미래라고. 그죠? 좀 있다가 미래에 온다 뭐 그러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고 아는 건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실제 현재라는 것이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그럼 야생들은 대개 뭘 하냐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현재가 넓죠? 예를 들면 늑대는 겨울이 오는 걸 미리 알아야 돼. 그죠? 현재로 끌어들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개는 알 필요가 없잖아.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는 현재가 좁은 거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시간도 잘 보게 되면은 내가 아는 것만큼 현재다. 그죠? 아시겠죠? 그럼 미래는 모른다는 거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그럼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과거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과거가 뇌정보로 이렇게 보면은 흘러가서 없어진 거야. 흘러서 없어진 거. 그죠? 그렇죠? 과거는 잊어버렸다. 뭐 흘러갔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죠? 근데 실제가 과거가 뭐냐 그러면 나예요. 왜냐 그러면 과거라는 게 맨 처음에 뇌에 들어가죠? 이 뇌에 남잖아. 딴 건 모르지만 뇌에 남잖아. 과거가. 그 다음에 이거 뇌에 지금 우리가 뇌에 입력된 게 모두 과거죠. 그럼. 그렇죠? 그것이 또 유전 정보가 돼요. 그렇죠? 그 유전 정보가 또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을 만들 때 유전 정보가 만드니까 그냥 과거가 나라고. 그러니까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과거 곧 나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미래,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현재로 만들어서 과거로 갖는 게 나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데 사는 자체가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뇌정보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죠? 자기를 창조한다고 생각지 않고 자기가 삶에 소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된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가 뇌에 들어갔고, 그죠? 그렇죠? 뇌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유전정보로 들어가고 유전정보가 몸을 만드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거는 나의 과거라는 거야. 그죠? 과거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통해서. 이해가 됐죠? 그럼 유전정보로 보는 시각이 사실이고 뇌정보로 보는 시각은 꿈과 같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가 결국 유전정보가 되고 육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야. 내가 잘못 살면, 이게 잘못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우주의 뜻에 위배하면, 그렇죠? 우주의 뜻에 위배하면은 내 유전정보가 나빠지고 내 유전정보가 나빠지면 몸에 병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학을 잘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시간학은 틀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계는 세상이 만든 거예요. 그죠? 뇌정보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살면은 우린 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하고 몇 시에 밥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몇 시에 자고. 그럼 기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전 정보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배고플 때 밥 먹는 거고 졸릴 때 잠을 자는 거고 그죠? 깨면 깨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때에 따라서 해야 돼요. 무조건 유전 정보적으로만 살 수도 없고 무조건 뇌정보적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뇌정보로 살 일이 있을 때는 뇌정보로 살고 유전정보로 살 일이 있을 때는 유전정보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유전정보적 관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을 만들어줘요. 자, 우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사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뇌정보적으로, 유전정보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한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걸 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뇌정보로만 사랑을 한다고, 뇌정보로만. 유전정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육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 사랑하려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지혜는 유전정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전정보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 사랑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혜의 눈을 못 뜨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뇌정보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라 피차 파괴라는 거니까. 그 다음 지혜가 있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치 않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줄구려면 지혜는 꽃이고 사랑은 열매예요. 그죠?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 관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뇌정보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아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과거는 몸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과거로 생각지 못하잖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 살고 있으면 잘 살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여기 주사 맞아도 안 되는 거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만약에 주사 먹고 약 먹어서 될 수 있다면 성자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성자도.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천하지 대본을 우리가 농이라고 그랬다. 농 알죠? 농을 보면은 흐를 꼭지에다 별진자를 썼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 시간이에요. 그죠? 해와 달과 지구라는 별이 흘러서 시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 정보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유전 정보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내가 유전 정보 농사를 짓는 거야, 세상에 와가지고. 그죠? 유전 정보 농사를 짓는 게 뭔지 알겠죠? 유전 정보를 건강케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씨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왜냐면 씨를 뿌릴 시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몰라야 돼요. 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유전정보적으로 뭘 할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사를 잘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뭘 하냐 그러면 밭을 갈죠. 농사 질 때. 그죠? 그럼 요거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뇌정보 있죠? 이거를 잠재우는 거야. 그죠? 이게 좀 어렵겠죠? 근데 그것도 쉬운 거예요. 뇌정보로 잠을 재우는 건 이렇게 하면 생각될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뇌정보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사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는 없으니까 조용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야 1억 있는 사람 내놔라. 그럼 1억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혹은 나는 정말 뭘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비운다. 비우고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그런데도 튀어나오는 잡초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수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죠? 잡초를 뽑아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씨를 심는 거 아니에요. 씨를. 밭에다 씨를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원을 세운다 그래요. 원. 이게 뭐냐 그러면 원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다 죽는다. 혹은 정말 사랑을 해보겠다. 지혜의 눈을 떠보겠다. 그죠? 내 몸은 내가 건강하게 해보겠다. 그런 원을 세우려는 거예요. 원. 그걸 꽉 세운데 씨를 하나 뿌린 거예요. 그죠? 이거 이해가 됐죠?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전정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유전정보 키우는 방법은 모르고 뇌정보 키우는 방법만 알잖아요. 뇌정보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유전정보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지금 농사처럼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뽑아내고 발언을 하고, 발언 알죠? 원하는 걸 딱 세운단 말이야. 세우고 나서 걸음을 준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걸음을.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라고 덕을 쌓는다는 게 덕. 덕 알죠?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추수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득도라고 그래. 도를 이룬다는 게 도하기. 도가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걸 도라고 그러는 게 동양식으로.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까지 내 말 잘 들어보면 유전 정보를 키우는데 밭을 갈아야 되고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원을 세워야 되고 요 두 가지하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원을 세운다는 건 이거예요. 뇌정보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뇌정보가 원하는 것을 유전정보가 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이 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몸과 뇌정보 관계를 보면 뇌정보에서 무슨 생각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유전정보는 반응을 해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뇌먼 생각을 해요. 생각만. 그죠? 그럼 침이 고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유전 정보가 반응을 해서 침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곧 유전 정보에 대한 어떤 말을 하는 게 말을 걸죠. 말을 걸면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전 정보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유전 정보는 지난번 말한처럼 여기는 온 조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조상이 여러분이 잘 된다는데 안 도와주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막질 못해서 그렇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뇌 정보가 유전 정보에다 기도를 한다. 알았죠? 그럼 유전 정보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꾸 그것이 좀 커지려고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돼, 나쁜 일을 해야 돼. 좋은 원을 세워놓고 나쁜 짓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걸음 안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곧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확실히 말해가지고 유전 정보를 키우는 농사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돼요. 공수원덕도. 이게 덕을 베풀어야 도가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덕이라는 게 뭘까요? 독이라는 건 그거예요.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나도 좋고 상대방 좋은 게 덕입니다. 상대방이 좋고 내가 나빠지면 이건 희생이에요. 희생. 그죠? 희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상은 나무에서 날 보고 희생시키겠습니까? 네가 더 잘 돼가지고 더 큰 일을 해라 그러지? 너는 죽어버리고 남만 좋게 해라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덕이라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전정보적 일을 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뇌정보적 일은 뭐냐 그러면 업이에요. 업이라는 말 들어봤죠? 업. 이것은 뇌정보가 하는 게 모두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직업. 이거 왜 직업이라고 그래? 직업, 밥 먹고 사는 건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업자를 왜 붙였죠? 뇌정보가 하는 거다. 농업, 공업, 그죠? 상업, 그 다음에 기업, 위업을 달성하다. 대업. 이게 최대한 뇌정보가 하는 자는 업을 쓰는 거야. 그죠? 국가를 세우면 대업을 했다고 그래. 대업을 이뤘다고 그래. 그죠? 그것도 뇌정보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뇌정보가 한 모든 일은 업이라는 거야. 그 업은 뭐죠? 그 업은 반드시 뭔가를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자, 업이라는 단어 알겠죠? 그럼 업하고 덕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업을 짓게 되면은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자,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업도 갖고 있고 위업도 달성하려고 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업은 나쁜 거다. 덕은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업도 필요할 때가 있다. 덕도 필요할 때가 있다. 파괴는 나쁜 거고 창조는 좋은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걸 50%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틱하면 덕만 좋다고 업을 팽개치고 그렇기 때문에 틱하면 덕은 조금 더 먹고 업만 짓고 지금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문제라는 게 중에 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중에 가운데 들어서 필요할 때 쓰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덕을 강조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뇌정보를 많이 쓰는 도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죠? 내가 뇌정보 강조할 필요도 없어. 나보다 도사인데 그 도사한테 뇌정보 쓰는 방법을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게 유전정보 쓰는 방법만 말하다 보니까 덕을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언제 씨를 뿌리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걸 모르잖아. 아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그 자기 시간을 이게 뭐냐 그러면 언제부터 씨를 뿌려서 걷느냐 여러분 시간이 언제 봄이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무는 그죠?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서 움직여요. 그죠? 그렇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은 꽃 피고 가을은 열매 맺고 겨울은 지고 이렇게 그 계절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계절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나무는 태어날 때 모두 같은 시간에 태어나잖아. 씨 뿌리면은 봄에 태어나지 여름에 태어나는 놈 가을에 태어나는 놈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나? 우리는 각자 나오는 시간이 다 틀려요. 여기 한 사람도 같은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때를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때를 알려주는 학문이야. 때. 아시겠죠? 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때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NGP 수련에 들어와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전정보적 사계절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전정보적 사계절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사계절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가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겠어요? 안 돼요. 암만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NGP에는 유전정보 창조, 더 좋은 창조, 그죠? 더 좋은 창조로서는 유전정보의 사계절을 꼭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계절 찾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유전정보적으로 발달하려고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죠? 저런 농사 아시겠죠? 마음을 비운다. 그 다음에 잡초를 뽑는다. 발원을 한다. 그 다음에 덕을 쌓는다. 그래서 돌을 이룬다. 이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때라는 거예요. 그죠? 때. 근데 여러분은 때가 모르기 때문에 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이 태어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틀린 건 알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세상이 만든 시간을 쓰는데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 자연적인 시간에 뭐가 있죠? 밝고 어둡다. 그게 자연적인 시간이죠? 춥고 덥다. 이게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12시, 4시 이거는 뇌정보가 만든 시간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겠죠? 우선 하루를 보게 되면 똑딱하고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시간 차이가 나겠죠. 요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 여기 적도가 뜨겁고 여기 북극은 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시간이 또 있겠죠?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요게 딱 태어나는 거야. 2시간 가지고 하나 자꾸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잘 모른다는 거야. 왜 모르냐 그러면 왜 모를까요? 지난 그 시간,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시간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이 만든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선 시간 찾는 법부터 알려드려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을 보면 1년에 어디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달에 또 어디 나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하루에 어디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년역이 있어요. 19년역. 19년역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유전 정보가 다 발현하는데 육체를 다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19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가 유전 정보가 엄마 아버지께 합쳐가지고 막 성장하는 게 약 19년 걸리는 거죠. 19년역이라는 게 있어요. 19년역에서도 내가 태어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태어나는 점을 찾아야 돼. 그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밤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낮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19년역에서도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추적을 해 나가서 자기 시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나는 여름인데 여름은 겨울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나는 막 잘 되는데 여름은 안 돼.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여름이고 상대방이 겨울이래야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까? 안 돼야 돼요. 그죠?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면 돼. 자기 예상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남이 가면은 그냥 모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시간을 모르고 내 시간을 알면 내 시간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봄이면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이면 가꿔야 되고 가을이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을이 됐는데 남들이 씨 뿌린다고 또 가서 씨 뿌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사니까 유전정보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유전정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시간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태어난 시간에서 어떻게 자기 시간을 찾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머리 좀 식혔다가 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싫든 좋든 우리는 외부, 우주의 흐름 있죠?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낮에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 그러면 움직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명이냐 그러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운자 알죠? 움직일 운자, 그죠? 움직여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밤에는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 숙명이 떨어진 거야. 이게 천명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수만 년 전생부터 그 리듬에 맞춰 살았잖아요. 그죠? 그 리듬에 맞춰 살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나 똑같아요. 나무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엔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짓고 가을이면 떨어지고 겨울엔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하던 놈이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유전정보, 내 안에 유전정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흐름을 맞춰야 돼요. 흐름 알죠? 네, 흐름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명을 붙인 거는 안 들으면 유전정보가 타락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명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세상이 운명을 그렇게 쓰지 않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움직여라 그런 명으로 쓰지 않고, 그죠? 뭐 이상한 개념을 둘러댔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운명이라는 말 쓰지 말고 뇌정보는 운명적 그런 말이에요. 운명 같은, 그죠? 숙명적 지켜야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단어 써야 되는데 뇌정보 단어는 엉망진창에 지금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 목, 토, 화, 금, 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뇌정보가 만든 학문이 뭐가 있냐면 음양오행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음양오행설은 이거고 또 틀려. 이건 어디에 나온 거냐면 천부경에 나오는 육합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목, 토, 화, 금, 기인데 이거 설명해 주려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간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쓴 진역경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걸 보기로 하고 수, 목이 겨울이고 그렇죠? 화, 금이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토는 봄이고 기는 가을이다. 뇌정보적으로 말하면. 근데 자연적으로 말하면 수기가 강한 시간, 목기가 강한 시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네. 우리가 지금 나의 사계절, 유전정보적 사계절 하려고 그러면 내 수명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수명을 알아야 그 안에서 사계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타고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수명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걸 우선 가르쳐 주면 우리가 19살까지 자란다는 것은 이게 목기라는 거예요. 나무는 끝없이 자라다 죽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기운 알죠? 그건 자란다는 거예요. 목기운인데 이게 19년이
요 한 칸 목기운에 해당되니까 요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곱하기 6 하면은 114년이라는 것이 우리 수명이 누구나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동물학자도 말하는 게 모든 동물은 성장 기간에 6배를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생 동물은 키가 크잖아요. 거의 6배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하고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114세다. 근데 왜 빨리 죽는다고요? 그 명 따르다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사실 유전정보라는 게 내 삶의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화가 그림을, 내 얼굴도 그리고 내 생활 모습도 그리는 건데, 그죠? 근데 잘못 그려졌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시 그리고 싶죠? 다시. 싹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근데 지울 수 없잖아. 그럼 죽는 거야. 에이, 다음 생에 다시 그리자. 그리고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전정보가 우리 얼굴도 그리고 몸도 그리고, 그죠? 지금 그리는 거죠? 내 생활도 그리는 거라고. 근데 뇌정보가 이게 알지도 못하는 게 제멋대로 관섭을 해서 엉망이 됐으면 다시 그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제대로 그렸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죠? 자, 그래서 114년을 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따라줘야 돼. 운명에 따르고 숙명에 따르다. 이건 뭐냐 그러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잠잘 땐 잠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잘 보면 1년도 있고 1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여러 가지 동그라미 있어요. 시간이. 그죠? 반복되는 거니까. 거긴 똑같은 공통점을 찾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1년도 잘 보면은 거기에 뭐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더운 거 차가운 거 있죠? 음양. 중간도 있죠? 근데 또 뭐가 맞냐 그러면 6월 20일이 동지고, 여기 하지고 12월 20일이 동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12월 22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8월 달쯤이 제일 더워요. 그죠? 그럼 요 각도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 있죠? 추울 때도 1월 달쯤이 제일 춥잖아요. 요 각도가 있는데 요것이 하루하고 똑같아요. 하루도 12시가 제일 덥지가 않죠? 2시가 제일 덥죠? 또 캄캄한 게 밤 12시에 캄캄한 게 아니고 1시쯤이 캄캄해요. 그죠? 그것이 요 각도가 있는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는 동그란 거는 모두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9년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9년역을 소개해주면 이런 거예요. 19년에 한 번씩이요. 음력이 쭉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걸 소개해주면 이거예요. 음력으로 금음은 뭐죠? 음력으로 금음은 이거예요. 음력으로 금음은 뭐냐 그러면, 지구로 말하면 하루가 24시간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력으로 금음은 또, 제일 어두운 때, 달이 없을 때, 그죠? 캄캄할 때, 그것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만나는 시간이 있듯이 이와 같이 19년에 한 번씩 뭐가 만나냐 그러면 12월 22일이 동지죠? 음력 1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24시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양력 하루, 음력 하루 24시가 한 번 맞는 게 있어요. 한 번 맞는 게. 딱 한 번 맞는 게 있는데 그날이 지나가게 되면 또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년역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19년역이 있는데 19년역이 지난 1995년에 한 번 지나갔어요. 12월 22일에 지나갔어요. 12월 22일. 아시겠죠? 그럼 19년 후면은 2014년에 한 번 또 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죠? 그 전에는 1976년에 한 번 간 거예요. 그죠? 1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역이 있는데, 그 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9살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하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다 잤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역의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명. 그러니까 19년은 무슨 명이냐면 너는 19살까지 커라. 그런 명이에요. 알겠어요? 그 명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 말하면 태명이라고, 클태자. 태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9년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유전정보가 발현된 역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됐죠? 유전정보가 19년간 발현됐으니까. 그럼 19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산하면 알 수 있죠?
어디에 태어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도 수, 목, 토, 화, 금, 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기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면 19년역이나 114년역이나 똑같겠죠? 1일역이나 1년역 똑같으니까 그러면 19년역을 114년을 확대하게 되면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 태어난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금난대가 뭐냐 그러면 겨울에 여기가, 그죠? 그러면 몇 년 후에 겨울 나온다는 게 나오죠? 요 한 칸이 추나추덕이 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역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19년역을 찾아서 자기 역을 찾아가지고 그걸 확대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좀 공부 좀 해야겠죠? 이거 사람 되는 공부인데 그냥 뭐 수학 배우듯이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이건 원래 사실은 이런 것이 뭐 비법이라면 비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면서 이걸 배워서 떼돈을 번다 그러면 이게 비법이지 딴 게 무슨 비법인데 여러분은 쓸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저거 뭐에 쓰냐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 만약에 쓸 데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 공짜로? 절대 안 가르쳐 주지? 아, 딱 보니까 하나도 쓸 사람이 없어. 에이, 가르쳐 주자. 그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싹 지워버리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야생으로 간다거나 혹은 유전 정보를 키우려고 그러면 아시겠죠? 이 역의 시간에 맞춰서 유전 정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 정보 농사 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 뿌리는 게 바람이다. 원함이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역 시간에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하나는 시간, 하나는 씨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몰라도 계속 씨 뿌려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도 뿌리고 여름에도 뿌리고 막 뿌리다 보면 봄에 뿌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계속 뿌리다 보면. 근데 재수가 없는 놈은 겨울하고 가을에 뿌리고 아예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내가 하나 소개해 줄 건 이거예요. 옛날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데 그 진리안에 바보가 어떤 바보가 여기다 사과를 하나 딱 심었어. 심는 대로 거두니까 여기 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사과를 하나 심으니까 사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심으니까 이게 썩었으니까 여기서 싹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근데 이렇게 싹이 나. 이게 이 바보가 생각하기를 왜 사과가 심었는데 싹이 나냐, 임마! 그러는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그래. 현대인들이 금세 심고 금세 사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그죠? 저기 싹이 나와요. 원칙이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이게 원칙 아니야. 그죠? 농사 지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는 거야. 심는 대로 거뒀는데 팍 심었는데 왜 안 나왔느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죠? 참 우리가 정말 답답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잘 보면은 요 동그라미를 요거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죠? 요걸 요쪽으로 하면 동그라미 아니에요. 그죠? 아까 그 동그란 걸 펼쳐놓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산절이라고 그러고 요걸 수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산절, 수절 꺾었다는 말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고, 그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유전정보적인 사람은 겨울이 좋아요. 겨울을 기다려. 왜? 이때가 성장할 때니까. 뭘 만나서? 시련을 만나서. 근데 뇌정보적인 사람은 이때가 싫고, 이때를 기다려. 이때가 뭐든지 잘 되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정보하고 뇌정보를 다 쓰면 둘 다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둘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써야 돼요. 이거요. 그죠? 둘 다 써서, 요때는 즐기고, 요때는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실제는. 근데 우리가 이때가 오면은 짜증을 내고, 이때가 오면 괜히 좋아하면서 시간 다 놓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드시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나와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고 태어나는 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어렸을 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누구나 19년, 여기 한 곡에 넘어갔는데 19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뇌정보가 착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말 있잖아. 뭐 부모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가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난 팔자가 이렇게 타고났다고 그게 자포자기한다는 거야. 그죠?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나와서 죄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여기를 거치면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나무태가 있는데 요게 여름에 자란 거고 요게 겨울에 자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나무가 바람 불어도 안 꺾어지는 것은 이 겨울에 자란 나무태 때문에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도 오만 풍파를 만났는데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안 넘어져.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이 시련을 안 꺾은 사람,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이해됐죠? 그럼 요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왔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어떤 형태로 왔어. 그럼 이건 뭐죠? 그냥 겨울이 온 거야. 밤이 온 거야. 누구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죠?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때 업을 끌어당겨. 막 싸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죠? 누가 시비를 어쩌면 이런 거야.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이 겨울이 되면은 내 마음이 좁아져.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넓어질 때는 저 사람이 아무 얘기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좁아지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잘 알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요거 잘 알면 무슨 의미가 있죠? 첫째,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가 내가 클 때라는 거야. 그죠? 그럼 유전정보적으로 이때가 필요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농사를 짓는데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전정보 성장시키는 일 아니에요. 그죠? 뇌정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유전정보를 성장시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복.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가서 그죠? 이것만 되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죠? 야, 내가 성장할 기회를 만났다. 이것만 되면은 유전정보가 크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기도를 해. 차라리 내가 좀 크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 유전정보한테.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나 추나 추동이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유전정보적인 사람은 시련기를 만나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면 이게 뇌정보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구제가 불능해,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도 그러면, 그죠?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져야 돼, 사실이니까. 역사상에 시련 안 당하고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나무들도 이 시련기 때문에 굳건해진다고 나무도 그러는데, 인간인데 어떻게 시련을 안 당하고 커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나 3번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3번 기회 알죠? 그게 뭐냐면 3번 유전정보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오니까 유전정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죠? 그 기회를 만난 거예요. 유전정보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유전정보를 반드시 성장시켜서 뇌정보하고 몇 프로? 50%.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냥 내가 많이 받아도 10%, 90%예요. 알겠습니까? 뇌정보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1%, 99%예요. 이걸 끌어당겨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용에 드는 사람이에요. 중용 알죠? 동양식의 중용. 우리는 가운데가 한 복판이라고 해요. 복 있는 판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운데 드는 것이 역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돈 벌고 무슨 재수가 좋고 모든 것이 유전정보가 타락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시련을 만나도 유전정보가 성장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전정보적 성장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정보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뇌정보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드는 것이 여기에